복잡한 시장을 풀어내는 투자 인사이트 머니 리포트 진행의 김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배당주 투자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배당 500만 원 세팅하는 방법 오늘 배당의 원장님과 함께 그 노하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의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장입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배당의 만장을 운영하고 있는 배당의 만장이고요. 제 닉네임 뒤에 만장은 연배당 1만 원 집회 1만 장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만장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걸 누구나 꿈꿔오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주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되게 오늘 유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원장님 영상을 좀 여러 개 좀 찾아봤는데 얼굴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긴 하지만 현재 제가 얼굴이 브랜드가 되기보다는 저의 투자 철학이 좀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얼굴 공개는 하지 않지만 저희 투자 철학, 특히 월배당 ETF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주식 투자하면 아예 그냥 일반 종목에 투자하는 네. 거 그리고 또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장님께서는 원래부터 배당주 투자를 첫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신 건가요? 저는 처음에 주식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타도 하고 테마주도 하고 삼성전자도 했었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이 낮게 사서 높게 팔거나 또는 높게 사서 더 높게 팔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높게 사서 더 높게 팔거나 이럴 때만 수익이 나더라고요. 즉 시세 차익 하나만 바라보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 하락을 할 때는 결국 손실을 보고 손실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밤잠도 못 자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시세 차익 하나만 생각한다면은 쉽진 않구나. 그래서 생각한 것이 네. 이 시장이라는 것이 상승장에 있으면 또 뭐가 있죠? 하락장. 그렇죠. 반드시 하락장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내가 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 네. 바로 배당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당 투자는 이 시세 차익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지만 수량 싸움이거든요. 주당 얼마씩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수량만큼 또 시세 차익이 나와서 좋고 배당금이 나와서 좋고 하락장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오랫도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배당이 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배당 투자를 한 지는 네. 어느 정도 되세요? 네, 지금 배당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 3, 4년 정도 3, 되고요. 4년 정도. 그 전에 제가 영어학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네. 그 코로나 때 네.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학원도 이제 문을 많이 닫고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외부 변수로 이렇게 폐업을 하거나 또 직장인분들도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니더라도 나이가 되면 또 임금 피크제라든지 은퇴를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마르지 않게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건 바로 이제 배당금을 받아가는 그런 행위들은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배당 투자, 특히나 ETF 배당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배당의 만장님 하면 월배당 뭐 500만 원 세팅 이걸로 좀 키워드 유명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전문가님께 배당주로 월 300씩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한 10억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배당 받는 건 너무 좋지만 뭐 300, 400, 500 이렇게 받으려면 시드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과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과정으로 배당을 계속 늘리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까요? 저도 초창기 그 당시에는 배당 투자를 하면은 시드가 일단 말씀처럼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배당률이 3에서 4%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4% 정도 받으려고 하더라도 10억이 있어야지 연으로 4천만 원 맞아요.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두를 할 수가 없는 게 배당 투자였다. 그런데 시대는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TF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 성장 관련된 ETF들이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현재 시가 배당률 3%, 4% 정도이지만 10년 후에는 배당 성장이 돼서 현재 대비 한 8%, 10%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 분배율이 조금 10% 정도, 15% 정도 되는 분배 월배당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선택하다 보면은 적은 시드로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충분히 1억 정도면은 연배당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럼 그 방법이 궁금해지는데, 그럼 정말 1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지금 현재 ISA 계좌에서 원금이 한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연으로 2천만 원씩 우리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제가 한 4년 정도 적립식 투자해서 원금이 8천만 원인데, 해당 계좌에서 현재 월배당으로 약 100만 원 정도. 8천으로 100만 원. 네, 원금 8천으로요. 네. 그 연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매달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가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배당을 많이 받으면 원금이 줄어들 수 마이너스 있죠. 되어 있지 그쵸, 않았을까라고 그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ETF도 있고요. 투자하는 상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겠죠. 현재는 이제 평가 자산이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으로 좀 늘어났고요. 네. 그 안에 뭐 대다수의 평가 자산 늘어난 건 배당금이 평가 자산으로 또 속하기 때문에 원금이 늘어나고 배당금도 매달 100만 원씩 받아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떤 배당주가 괜찮은지도 혹시 살짝 공개가 가능할까요? 사실 배당주라면 정말 다양합니다. 네네. 주식의 배당이 있고 맞아요. ETF에 ETF도 또 고배당주들이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커버드콜 월배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상당히, 아까 뭐 금융자산이 10억씩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배당 성장 관련된 연배당 4% 정도 하더라도 충분히 현금 흐름 나오실 수 있는데, 퇴직금 1억 원 정도로 연 4% 하더라도 월 30만 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커버드콜 월배당, 커버드콜. 또 우리가 이제 커버드콜 월배당이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연배당 뭐 30%, 20%, 10%, 또 기초지수도 매우 다양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콜 월배당의 한 10에서 15% 분배 나오는 아이들 가지고 네. 주로 세팅을 많이 합니다. 우선 배당 투자하면 절세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인적 분할을 좀 합니다. 인적 분할이라면 저하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 이렇게 나눠서 우선적으로 절세 계좌를 모두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한테 나오는 배당금은 매월 한 300에 350만 원, 그리고 배우자는 한 250만 원 정도. 네. 그 자녀는 지금 중학생인데 자녀는 한 30만 원 정도 배당금이 나옵니다. 네. 이게 다 절세 계좌를 통해서 네, 하고 있는 대다수가 거죠? 절세 계좌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 전체로 보면은 한 달에 한 500에서 한 700 정도 월배당이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럼 가족마다도 다 종목이 뭔가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들고 가시나요? 월배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종목인데 성장주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자녀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네. 아직 투자할 시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공격수라든지 최전방 공격수, 보통 공격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스닥을 얘기합니다. 최전방 공격수라고 한다면 테크주들, 그리고 또 미드필더는 나스닥 바로 아래 등급이 S&P 500. 네. 저는 이렇게 조금 축구 포지션처럼 좀 구분을 해주는데, 자녀는 최소한 미드필더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저하고 저 배우자는 미드필더 또는 공격수, 수비수, 요 정도로 이렇게 좀 포지션이 좀 다르죠. 가족마다 다 이제 역할 분담을 잘 나눠서 또 분배금을 네. 이렇게 분배 받으시는군요. 그럼 아예 뭐 성장주 투자 이런 건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성장주 투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20, 배당주 80. 이 성장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라든지 S&P라든지 또 간헐적으로 코스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개별 종목으로는 안 하시고요.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코로나 때 저희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해 주고서 그때 한국 주식 한 종목에다가 거의 몰빵을 했습니다. 그때 좀 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주식으로 차익 실현 한번 저희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식 투자는 거의 한 주도 안 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주식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은 상승장 때는요. 적은 투자 자금으로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주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실례로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6월 달까지만 해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다수의 초보자분들이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든 다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수익이 7월 달 한 달 만에 다 토해 넣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적으로 이 투자를 하는 것은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근본적인 목표는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도 좋긴 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그런 과정이 편안하지 않은 투자 과정이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도 소중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되게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 거기서 저는 이제 물음표를 던진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젊었을 때는 행군을 좀 많이 하고 배낭여행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래를 위한 나의 이제 희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부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꼭 배낭여행을 해야 되느냐, 내가 꼭 행군을 해야 되겠느냐. 이제는 패키지 여행도 하고 크루즈 여행도 하고 여행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투자 철학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딱 이제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시드를 어느 정도로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사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요 정도 시드였는데 네. 그건 이제 시행착오 때문에 큰 시드는 아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금은 한 2억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IS 같은 경우 아까 8천만 원, 나머지는 연금저축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불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배당도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자산도 불어나야 되는데 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어날 수 있어요? 뭐 재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배당 투자이지만 성장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시드가 적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서 배당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시드가 좀 작을 경우에는 성장주를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주도 잃지 않을 만한 성장주를 해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국장이 좋을 때 국장을 초기에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죠 항상. 네. 나스닥이든 S&P든 그쪽을 이제 투자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성장주를 투자하면서 배당주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이 회전을 높일 수 있느냐? 이거는 매매를 많이 하는 회전이 아니라 네. 배당금을 또 배당금이 낳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 과거에는 연배당, 분기배당들 위주였지만 네. 그 연배당이라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배당금 나오잖아요. 그럼 이 배당금을 재투자하려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매월 초에 배당 주는 월배당이 월배당. 있고요. 매월 중순에 또 배당 주는 월배당이 있어요. 그럼 매월 초에 배당금을 받으면 네. 이 배당금으로 중순에 배당 주는 종목 사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배당금이 2주 만에 또 배당금을 낳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서 연 10% 정도 분배를 준다면은 연으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대략 한 8만 원 정도, 계산하기 쉽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네. 가정하면요. 이 10만 원을 재투자하면은 10만 원에서도 또 알을 까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수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약간 우리 옛날에 적금 풍차 돌리기 아, 이런 네. 느낌이죠. 네, 되게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배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세 차익의 목표가 아니라 수량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수량을 더 많이 모을 거냐. 물론 시드가 많으면 계속 퍼부으면 되지만 네. 시드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인출하기 전까지는 배당금을 계속해서 2주 단위로 돌리면 되는 거고 이걸 제가 투익수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2주마다 배당금을 일을 시킨다. 아, 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당주 투자하면은 네. 그냥 전체적으로 배당 얼마 받는데 이것만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오히려 수량 싸움이고 네. 좀 빠르게 배당을 받아서 그걸로 계속 자산을 증식하는 전략을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그게 이제 기본 틀이고요. 네.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고 제가 지난번에 책을 집필할 때도 이 내용을 위해서 제가 책을 집필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궁금해요. 요 제목은 3배 전략입니다. 3배 전략. 네. 3배라는 건 세 개의 배가 있다라는 거겠죠. 하나는 배배 전략입니다. 또 하나는 배성 전략.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배 전략이 있어요. 네. 이 배배 전략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TX 전략처럼 배당금으로 배당금에 재투자하는 게 이제 배배 전략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한 시장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하락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전에 크게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부터 9,000포인트까지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럼 성장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겠죠. 그러면은 이 영원한 상승장은 없기 때문에 성장주의 시세 차익을 일부 매도해서 안정적인 배당주의 수량을 늘려가는 거죠. 네. 그게 성배 전략이라고 네. 합니다. 아, 성장주, 배당주. 네. 네. 성장주의 원금은 있지만 시세 차익이 낮겠죠. 시세 차익의 일부나 팔아서. 네, 매도해서 낮은 배당주를 사는 거가 이제 성배 전략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배당주의 수량을 더 늘려가는 게 있고 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은 성장주가 크게 하락을 했겠죠. 그러면은 그동안 많이 늘렸던 배당주에서 배당금이 나오죠. 아. 이 배당금으로 싸게 하락한 성장주를 담아주는 거죠. 배성 전략. 네, 그것이 배성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알면은 똑같은 원금으로도 훨씬 더 빠르게 현금 흐름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배당주 투자는 이제 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재미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세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승장 때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성장주를 100% 투자하시든 배당주 100% 투자하시든 둘 다 수익이에요. 물론 성장주가 더 큰 수익이겠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실패하는 것은 상승장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락장 때문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워렌 버핏도 얘기했죠. 잃지 않는 투자만 하면은 성공한다. 그 말은 뭐냐?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안 잃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잃어도 덜 잃으면 된다.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하락장 때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주식 투자의 성공과 실패에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네. 뭐 배당락 때는 약간 또 주식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때도 약간 모아가는 전략을 하고 계신가요? 민감하게 생각하신다면 그 배당락 때 내가 싸게 또 살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저의 투자 철학의 근본은 뭐냐면 제가 과거에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네. 제가 이제 사무실에 이제 있을 때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매 이제 장중 매매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돈을 벌었었나?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을까? 결국적으로 제가 자산이 증식된 것은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해서 자산이 증식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매매 그런 스킬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지만 뒤돌아보면은 그냥 돈이 알아서 돌아가게끔 좀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너무 단기적인 시선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네. 물론 뭐 비용도 되게 중요할 수 있고 한옥과 낮게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배당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컨셉은 수익을 가장 많이 내겠다가 아니거든요. 네. 정말 제가 수익을 가장 많이 내겠다 한다면 배당 투자를 안 하겠죠. 무조건 성장주 투자로 어떻게 종목을 잘 발굴하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지, 무릎에 사서 머리에 팔지 이것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마음은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마 7월달 하락장에서 대부분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배당주는 시세 차익이 나면 고마운 거고 언금만 깎아먹지만 않으면은 한 달에 연으로 10에서 15% 현금 흐름이 나온다면 나쁠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뭘 하면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걸 하지 않으니까 낮에도 이렇게 인터뷰 출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낮에도 최근에 오디세이 영화도 보고 그런 이제 좀 개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해주신 상승장과 하락장을 이용해서 뭐 성배 전략, 배성 네. 전략을 하시는 것 이외에 배당주 ETF 자체에 대한 리밸런싱은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축구 경기의 감독처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저의 주전 선수는 11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가 약 3개, 네. 배당주가 약 7개, 그리고 한두 종목은 용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자녀에게 ETF 전해줄 때 요 내용으로 많이 하는데 오늘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네. 축구장이네요. 네네. 네. 자녀는 사실 뭐 ETF 얘기하면 좀 어려워해갖고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전략은 되게 어려워해요. 저희도 아마 ETF 처음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투익스 전략이라든지 뭐 3배 전략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팀하고 해서 경기를 했는데 5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감독은 어떤 전술을 필까요? 이제는 방어? 그렇죠. 네. 성장주, 즉 공격수 한 명을 빼고 네. 수비수 한 명을 늘리겠죠. 공격수도 3명이었으면 미드필더 좀 보강하겠죠. 이게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2천에서 9천까지 올라갔으면 상승장, 우리가 골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러면 나의 포트폴리오가 성장주에서 배당주로 좀 이동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하락장이 올 거니까 그렇죠. 언젠가. 끝까지 상승하는 건 네.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 상대팀 메시가 있어요. 우리가 골을 5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이제 경기를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우리가 변화를 줘야겠어요. 전술을. 변화를 줘야죠. 그렇죠. 어차피 질 건데 5대 0으로 지나 5대 1로 지나 체면은 차리자. 수비수, 골키퍼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수비수도 공격수로 다 옮겨가야 됩니다. 네. 특히 공포가 왔을 때 공격을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리밸런싱을 상승장과 하락장 때 전략을 좀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11명의 종목을 위주로 갖고 있는데 종목 수가 그 이상 넘어가면 관리가 안 돼요. 네. 이 축구도 마찬가지로 선수가 20명, 30명, 40명이면은 감독이 이거 포트폴리오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적절한 숫자가 11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수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최전방 공격수는 테크주들, 네. 그리고 공격수는 이해가 쉽게 나스닥, 미드필더는 S&P 500, 수비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뭐 슈드 이런 종목이 있고, 골키퍼는 단기 채권이나 머니마켓 액티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이제 공격수나 미드필더, 수비수 위주고, 저희 자녀는 이 수비수가 없어요. 다 최전방 아니면 공격수에 자녀는 선수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자녀는 골키퍼도 없습니다. 다 앞선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본인의 목적에 맞는 자기 선수들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축구 전략으로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이 전략을 똑같이 따라해도 유효한 걸까요? 우선적으로 똑같이 하시기 위해서는 MBTI가 비슷하냐. 성향이 비슷하냐. 네, 성향이 중요합니다. 네. 나이가 같아도 성향이 다르면 맞아요. 다르게 가셔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뭐 50대, 60대 분들은 조금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더 위주로 좀 많이 가시라. 이런 기본적인 건 있지만 결국적인 것은 본인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하락장이면 이제 아까 전에 상승이 끝나고 하락 시점에서는 성장주를 팔아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아이들로 포트를 채운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배당주여도 네. 하락장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지만 주가도 같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 보통 배당주가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 국내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 7월달 하락장 때 거의 하락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슈드 같은 종목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도 나스닥이 7월달에 하락했을 때
그들 거의 하락 안 했고 오히려 신고가를 또 갔습니다. 슈도. 그래서 배당주들도 성장주하고 좀 언밸런싱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들은 또 변동성이 너무 적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S&P 500을 기반으로 하는 또 그런 얼분배 이런 것들은 또 괜찮거든요. 하락폭도 적고.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찾아보시면은 저는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네. 워낙에 진짜 배당 종류도 많고 뭐 한국의 선택지도 있고 미국의 선택지도 있다 보니까 어떤 월배당 ETF가 괜찮은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괜찮은 배당 ETF를 고르는 그 선별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배당 투자를 생각하시면은 배당금 많이 받아야지. 여기서부터 일단 좀 갈림길이에요. 일단 높은 거. 네. 높을수록 좋은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준으로는 첫 번째, 배당금 이전에 기초지수가 무엇이냐. 기초지수를 제일 먼저 중요하죠. 봐야 되고, 네. 두 번째, 그 기초지수에 걸맞는 배당금이냐. 이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초지수하고 걸맞는 배당금이냐 그러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요? 즉 예를 들어서 S&P 500을 기반으로 하는 분배, 배당이라고 한다면 연배당으로 와서 50% 주는 게 있고 네. 연배당으로 10%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50%로 그러면 일단 시선을 끌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와, 내가 1,000만 원 있으니까 이번에 1년만 투자하면 500만 원 벌겠네. 2년만 투자하면 1,000만 원 원금 뽑겠네. 이런 생각의 출발이 일단 잘못되었다. 아쉽게도.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S&P 연평균 성장률이요 10에서 12% 정도거든요. 나보다 더 많은 분배금을 주는 경우엔 원금이 크게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금 생각도 꼭 네.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또 망각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일시적인 배당금을 많이 받겠다 하신다면 높은 거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컨셉은 평생 마르지 않는 우물형 성배 전략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도 이제 일찍 은퇴를 했고, 이 자영업도 학원도 이제 폐업을 했고, 이 월배당만큼은 평생 가야겠다. 그래서 너무 높은 분배금을 받으면은 평생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적절한 분배금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당주 투자에는 손절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손절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시다 보면 아까처럼 너무 높은 분배금을 쫓아서 가시다 보면 한 1년 정도 하시다 보면 이게 아닌가 비요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손절이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실 때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배당주 투자하기 전에 뭐 ETF들도 다양하게 투자해 봤습니다. 이 테마주들도 있고요. 그래서 테마주들도 반짝하고서 다 내려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경우 손절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안착을 한 다음부터는 손절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올해 7월 달에도 크게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손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은 이제 과거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손절을 하지 않을 종목을 일단 사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매수를 한 다음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수들은 손절을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손절을 할 종목은 애초에 건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예상치 못한 업황의 변화, 예상치 못한 오너의 변심, 예상치 못한 유상증자, 상황이 너무 돌발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손절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ETF 중에서 지수 관련된 ETF들은요 손절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저는 제 포트의 대다수는 지수형 ETF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손절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내리면은 사실 예전에 제가 배당 안 했을 때는 지수도 내리잖아요. 내리면은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느냐? 추매를 하면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더 사면 좋은데 네. 더 살 돈이 없어서 맞아요. 그 가만히 안타까움만 갖고 있었다가, 그런데 배당이 제가 지금은 약 80%의 비중이 저는 배당주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은
매달 저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대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배당금으로 오히려 더 많이 살 수 있겠고요. 지금 주당 10,000원짜리 주식들은 지난번에 만약에 주당 2만 원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제가 2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은 100주 정도 사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40%씩 하락해갖고 지금 뭐 주당 10,000원대다. 제가 200만 원이 있으니까 수량이 200주로 늘어났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뭘 믿고 있냐면은 이 종합지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나스닥, S&P, 코스피 많이 하락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똑같은 배당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사줬네. 아까 뭐라 그랬죠? 3배 전략의 배성 전략. 그러니까 하락장도 상대적으로 발 뻗고 잘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질문 드렸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보통 배당을 많이 받으려면 시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충분히 적은 돈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고 월에 몇 번의 배당을 나오느냐 이거를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수량을 계속 늘릴 수 있고 성장주와 배당주 이렇게 잘 포트폴리오를 짜면 충분히 월 배당 300, 400, 500은 가능한 시나리오다. 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렇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S&P 500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투자하시잖아요. 그 성장주만 투자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은퇴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P 500인데 본주 즉 성장주만 투자하면 월배당 연배당으로 1%예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커버드 콜 전략을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연 10% 정도 분배 주거든요. 그럼 S&P가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원금이 깎아 먹을 확률이 매우 적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처럼 3배 전략이라든지 트윅스 전략 같은 거 활용하시면은 원금이 1억이지만 은행 예금 하시면 이자로 30만 원 네. 대신 원금 보장. 그리고 일반 배당주 투자하시면은 연 4% 정도 하시면은 마찬가지죠. 월 30만 원. 근데 1억 가지고 월 30만 원 안타깝죠. 그러니까 1억으로 우리가 이제 테마주를 하거나 주식으로 한 방 먹어야지. 근데 잘 드시면 좋은데 하락장 한번 만나면 번 거 다 까먹으니까. 또 은퇴 준비하면은 우리 재기라는 게 어렵거든요. 퇴직금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억이지만 3배 전략, 성장주하고 배당주 적절한 비중을 섞은 다음에 시장이 큰 하락이 왔을 때 배당금으로 성장주를 더 많이 모아가고 기다리면 성장주 또 많이 올라서 시세 차익 많이 나면 성장주 익절해서 배당주로 다시 또 들어가서 수량 더 늘려놓고 이걸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이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만 좀 잘하더라도 남들보다 그 시계를 빨리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배당금이 많이 늘어나면 네. 그때부터는 세금의 싸움이기도 하겠네요. 세금을 줄이고 절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세 계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일단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네. 국내 상장 미국 ETF들 있죠. 그들은 일단 세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ISA 연금저축 절세 계좌를 1순위로 사용하고요. 네. 국내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과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 계좌에서 사용해도 좀 괜찮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생산적 IS 계좌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국내 고배당주들 투자하시면은 비과세 적용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이 계좌에 맞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인적 분할을 하실 수 있으면은 가족 간 증여를 통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욕심일 순 있는데요. 이렇게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전체적인 원금도 늘고 네. 배당금도 많이 받고 이 두 마리 토끼를 혹시 다 잡을 수 있나요? 사실 투자의 첫 번째 목표는요. 말씀하셨듯이 원금이 많이 늘어나는 자산 증식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좀 많이 알거든요. 물론 이제 저 역시도 유튜브 많이 보면은 뭐 1억으로 30억 벌었다.
뭐 어떤 종목으로 10배 수익이 났다. 이건 사실 one of them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맞는 말이지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주식 투자로 손실 보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실패하지 않고 원금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저는 이제 배당 투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산이 증식된다라는 것은 배당금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자산이 증식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24년부터 현재 7월 달까지 이 저희 가족 누적 배당금을 엑셀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현재까지 누적 배당금만 1억 3천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재투자하세요? 네, 현재는 다 재투자를 해왔고요. 완전 다. 네. 아. 그리고 뭐 평가 자산이 수억대로 이제 늘어났고 아까 한 3, 4년 정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이게 드라마틱하게 불어났던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부터예요? 사실 이 배당 투자 역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보시더라도 지수 기반으로 많이 갑니다. 좀 운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해당 시기가 또 강세장이었죠. 또 미국 시장도 연평균 한 20%씩 상승량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또 효과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젠간 또 이제 하락장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주 포지션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월배당금으로 또 재투자하면은 괜찮으니까 뭐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와, 네. 그럼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사실 저는 뭐 재테크로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처음에 유튜브 만들 때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지폐 1만 장, 연배당으로 1억이 달성이 목표였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달성된 것이 월 800만 원까지 한번 달성이 되어서 와, 억대 연봉인 거잖아요. 일단 목표는 거의 달성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배당주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전략적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배당주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언젠간 누구나 다 은퇴를 합니다. 그 은퇴 시점만 다를 뿐이고 결국적으로는 원금을 깎아먹지 않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이 목적이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가는 이유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대, 20대 젊을 때는요, 삼각김밥 하나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몇 끼를 굶어도 괜찮고요. 행군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삼각김밥 계속 먹으면 안 되고요. 행군을 계속하면 무릎 관절 힘듭니다. 즉 젊을 때는 행군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린 여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배당 투자는 재테크 여행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투자하시다 보면 분명히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야, 배당 투자해서 뭐 돈을 언제 얼마큼 벌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럴 때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이 빨리빨리 걸어 다니면서 목적지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길에 맛집을 들를 수도 있고요. 잠시 쉬었다가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 여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목적지를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는 시세 차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늘 이 순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너무 또 인사이트 되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월배당 ETF 관련해서 또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내용들 담겨져 있나요? 해당 책에서는 일단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내용들도 있었고, 키포인트는 이제 평생 마르지 않는 우물형 성장주하고 배당, 그리고 3배 전략들,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많이 담았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한 달에 2번 따박따박 월급 받는 투자법. 네. 사실 저희 자녀도 네. 처음에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어제 배당금이 들어왔거든요. 음. 그래서 어제 배당금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얼마 들어왔냐고 자기 거. 그래서 네. 제가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게 좀 재밌나 보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아빠 용돈도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ETF에서 배당이 나오니까 그런 맛이 있어서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완전 성인 됐을 때는 엄청 불어나 있겠네요. 아마 제 자녀는 제 나이 정도 됐으면은 ETF로 한 50억은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2부에서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연령대별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